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96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사성 하나, 양상군자라는 고사성어를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배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의 요청에 의해서 양상군자와 동양지제, 여기 보면 양상군자 양과 동양지제 양이 이제 같은 글자인데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좀 해달라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저에게 가끔 책자를 구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한자 특강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주문을 하고 주소를 보내지 않은 분들이 꽤 계세요. 꽤보다 가끔 계십니다. 농협에 입금은 하고 주소를 보내줘야 제가 책을 보내드리는데 가끔 보면 주소를 농협 계좌, 농협 전화번호로 입금 주소를 적어 보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소를 보내지 않은 분이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 혹시 이것을 보고 계시면 주소를 좀 저희 전화번호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이 책은 제가 부수자하고 1800자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한자 이야기와 관련된 책은 아닙니다.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양상군자인데 양자가 좀 어렵죠. 들보입니다. 집안에 있는 들보, 대들보, 들보량이다. 상은 위다. 군은 임금, 아들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군자라고 하면 좀 선비 같은 사람을 얘기를 하죠. 양 위에 있는 군자다. 들보 위에 있는 군자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양상군자. 들보량자는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잘 뜯어보면 삼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창자다, 비롯할 창, 또는 칼날 할 때 우리가 이게 칼도자인데 칼도자에 하나 찍으면 칼날 인자가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찍어도 인자이기도 하고 창이라고 합니다. 양쪽에 나리선 칼을 얘기한다. 그리고 나무목이다. 자, 이렇게 되면 칼날로 나무를 잘라서 물 위에 걸쳐 놓는다. 조그만 다리 같은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을 다리 같은 것은 뭔가 건너지른다는 것이에요. 집에도 어떤 지붕을 받치기 위해서 건너지른 나무, 그런 것은 이제 들보라고 한다. 들보 위에 위상자는 어떤 표시가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들보 위에 군자가 올라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아시는 분은 대략 아시겠습니다만 오늘은 고사성어보다는 이 양자와 그리고 동양이라고 할 때 동양 이러한 말을 중심으로 이게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들보예요. 그렇죠? 집에 지붕 아래에 이렇게 가로로 건너지르는 큰 들보, 그래서 대들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군자가 한 사람 올라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대들보예요. 그렇죠? 큰 집에 저기 한옥 같은 데는 잘 보입니다. 그렇죠? 사전을 보니 양상군자는 들보 위에 군자라는 뜻으로 도둑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후한서의 진식전에 나온다. 유배가 세운 한나라의 그 이후에 보면 이제 후한이 있는데 그게 진식이라는 훌륭한 어떤 지역의 장관이 있었는데 이때 아마 흉년이 좀 든 때가 있을 모양이에요. 흉년이 들었는데 진식이 집에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 보니까 저 들보 위에 도둑이 한 사람 올라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집안에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본시 천성이 착하냐 나쁘냐 이러니까 맹자는 또 사람은 태어날 때는 착하게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착하지만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이 나빠지는 수가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해서 개척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들보 위에 있던 도둑이 감화가 돼서 내려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용서를 빌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둑을 가리켜서 그때부터 양상군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표현은 우리가 보면 미화법이라 한다. 제가 국어 시간은 아닙니다만 자료를 정리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어떤 표현 대상을 실제보다 아름답게 나타내는 수사법이다. 어떤 강조법이 하나다. 이것을 미화한다 해서 미화법이다. 예를 들어서 거지를 거리의 천사라고 한다. 또는 변소를 화장실이라고 한다. 도둑을 양상군자라고 한다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미화법인 표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동량이라는 말도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동자, 그리고 량, 동력동자의 나무목이다. 동은 이제 마루대, 용마루,
그리고 막 주석에서 기둥과 기초를 얘기한다. 그래서 량은 이제 이 들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둥과 들보를 아울러 이루는 말이 동량이다. 예, 집에 기둥과 들보가 제대로 쓰지 않으면 집이 견고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일으켜서 동량이라 한다. 그래서 동량을 잘 세워야 집의 균형이 바로 잡힌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기둥과 들보로 쓸만한 제목이라는 뜻이다. 기둥과 들보는 특별히 단단하고 굵은 나무여야 되겠죠. 그래서 집안이나 나라를 떠받치는 중대한 일을 맡을 만한 인재를 가지고 우리가 동량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차 나라의 동량이 될 어린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량지제, 동량으로 쓸만한 제목이라는 뜻이죠. 동량지제라고도 한다. 나라의 기둥이 되는 인물을 동량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집에 보면 뭐 한옥에서도 가끔 봅니다만 이렇게 들보에다가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렇게 언제 어떻게 집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내력을 간단히 적은 것을 상량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상량문을 이렇게 적어서 들보를 올리는 것을 우리가 상량식이라고 하죠. 이때 들보량을 쓴다. 네. 옛날에는 이 동자를 써서 상동식이라고도 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상동식이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고 상량식으로 쓰는데 상동식은 아마 좀 일본에서 주로 쓰는 표현인 것 같다, 낱말인 것 같다 하는 것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1931년도에 9월에 충남 아산에 충무공 현충사를 이제 세울 때 상동식이 있었다라는 것이 신문에 났다. 그때 상동식, 일본식 표현을 좀 썼다. 지금은 상량식이라고 한다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량은 보면 교량이라고 할 때, 량이라는 게 이제 들보이면서 다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량하면 다리를 얘기하죠. 교량을 가설한다. 예, 교량을 이렇게 어떤 강이나 이런 데 가로질러서 이렇게 설치하는 걸 가설이라 한다. 그렇죠? 여기서 교라는 것은 수레나 우마가 통행할 수 있는 다리다. 수레나 우마. 그렇죠? 그리고 량이라는 것은 사람이 건너다니는 다리다. 그래서 돌다리나 징검다리를 뜻한다. 교가 량보다 좀 크다, 큰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구분 없이 우리가 다리라고 통칭해서 교량이라고 한다. 따지고 보면 조금 큰 규모가 큰 것, 작은 것 이렇게 볼 수 있다. 교량을 가설한다는 것은, 가설이라는 것은, 가짜라는 것은 이렇게 실형을 얘기합니다. 선반 같은 거. 그래서 가로지른다, 건너지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건너서 이렇게 설치하기 때문에 가설이에요. 이것은 이제 전선, 공중의 선을 이렇게 가설한, 그렇죠? 공중을 여기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설치하는 것. 그리고 전선이나 교량 따위를 공중에 건너질러 설치하는 것이 가설이다. 우리가 임시, 거짓 가짜를 써서 임시로 설치한다. 뭐 예전에 가설극장이라든지, 그렇죠? 막 그렇게 할 때는 이러한 글자를 쓴다. 그리고 실제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것도 가설이다. 네. 가설, 실제로는 없지만은 있는 것으로 치는 것을 이때는 빌릴 가짜, 거짓 가짜를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들보량 또는 징검다리량인데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명량, 울돌목, 명량 대처 해전할 때 울명자에 들보량을 쓴다. 노량 대처, 그때도 이것을 쓴다. 남해안에. 서울에 있는 노량진은 이제 이 로자가 다릅니다. 세조자가 들어가는 해오라기 로자를 쓴다. 노량진. 경남에 있는 양산시, 양산은 이 들보량을 쓴다. 수호지에 나오는 영웅들이 모이는 곳, 양산박, 예, 이 박자를 써서 양산박, 이럴 때 쓸 때 이 들보량을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용마루 동자가 나왔습니다. 동량 할 때 그렇죠? 또 마루 때 용마루다. 우리가 아파트 얘기할 때 아파트 동호수가 어떻게 됐느냐 할 때는 이 동과 호수 이렇게 됩니다. 동수와 호수를 얘기하죠. 예, 동과 호로 집의 위치를 표시하는 건물이다. 그렇죠. 어떤 집에 주소를 할 때 동이 있고 호수가 있다 할 때 쓰는 것이 동호수다. 동과 호의 숫자를 얘기한다. 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때 동이다. 이 글자를 쓴다. 어떤 큰 건물 한 채를 얘기한다. 병동이다 할 때 쓰죠. 병동. 별동이다. 본동이다. 별과 비슷한 걸 별동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자를 쓰는 것 중에 충동이라는 것은 충은 채운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들보 까지 이렇게 천장까지 뭘 채운다는 그런 뜻이에요. 한우, 예, 이렇게 소가 땀을 흘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짐으로 실으면 소가 땀을 흘리고 싸우면 들보까지 찬다는 뜻으로 가지고 있는 책이 매우 많음을 이룬다.
집에 있는 책이 굉장히 많을 때는 한우 충동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책을 소 달구지에 이렇게 실으면 소가 땀을 뻘뻘 흘릴 정도고, 그리고 집에 쌓아놓으면 저 천정까지 닿는 정도로 책이 많다 할 때 한우 충동이라는 좀 문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네, 오늘 양상군자, 네, 들보 위에 도둑을 얘기하는 말이다.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